네, 안녕하세요. 금융 분야에서의 데이터 이해와 인플라이 피봇 활용을 발표할 김효빈, 영어 이름은 벨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카카오뱅크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여러 IT 기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만났고 그걸 통해서 분석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데이터 자체에 좀 관심도 많고 그걸 분석을 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오늘은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이 데이터는 어떤 건지 이런 본질 그리고 금융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인플라이 피봇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좀 제 세션은 좀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재밌게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것들인데 어떤 지표를 보시나요? 어떤 지표가 중요한가요? 어떤 지표가 필요하신가요? 사실 이 질문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목표를 잘 설정하고 맞게 가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분석가의 숙명이죠. 계속 추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데이터와 지표는 서비스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가치를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보석 가치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묻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보고 계시나요? 사실 그 도메인에 따라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도메인을 경험을 했는데 사실 그때마다 허들이 있었어요. 그걸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제 경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뉴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나 그 뉴스의 컨텐츠에 대한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주로 봤었고 쇼핑은 당연히 결제 위주로 이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걸 관심 있어 하는지 위시리스트라든지 카트에 담았는지 이런 텀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재생 그리고 그 재생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음원 자체에도 중요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고는 좀 더 명확하게 노출, 클릭 전환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게 되었고 파이낸스는 사실 거래 중심으로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수발신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위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메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서 볼 수 있는 타깃이 되는 지표는 서비스랑 목표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분석가든지 기획자든지 어떤 PM이든지 사실 바라볼 수 있는 지표는 정말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활성자 수가 될 수도 있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CTR, CVR, RPU, ECPM, 로아스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거냐에 따라서 체류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고 거래 건수, 거래 금액 그리고 이탈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어떤 것을 내가 보고 그거를 체킹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야지 데이터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앱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앱 로그 데이터는 유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분석가의 관점에서 좀 개념화 시킨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앱 로그 데이터를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앱이나 혹은 앱 안에 있는 서비스, 카테고리 섹션에 들어와서 방문을 하고 그 방문에 있는 그 컨텐츠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 탐색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도메인에 맞게끔 행동 로그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요. 그 행동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클릭이 될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카트에 넣을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좋아요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행동 로그가 쌓여서 실제로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유저 분석을 따로도 할 수 있고 컨텐츠 자체만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고 행동 로그와 컨텐츠와 유저가 섞여서 각각의 그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타겟팅을 하고 추천 시스템까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엠로그 데이터의 개념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금융 데이터는 좀 어떻게 다를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개념화 시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 그냥 분석할 때 데이터는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뭔가 되게 복잡하고 바로바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엠로그 데이터와 트랜잭션 중심의 금융 데이터는 좀 결이 다른 게 있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좀 예리하신 분들은 바로 캐치했을 수도 있는데 저 앞에 사람 모양이 유저로 돼 있는데 커스터머로 바뀌었죠. 사실 제가 예전에 엠로그 분석을 많이 했을 때는 유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유저 분석, 유저 아이디가 어떻고, 쿠키 아이디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든지, 애드 아이디라든지, 아이디에 관련된 그런 유저 중심으로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금융으로 넘어오면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 저는 고객이라고 말하기까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미묘한 차이지만 다른 점이었고,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앱은 어쨌든 이제 들어와서 방문을 해서 거기서 행동이 쌓이는데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꺼져 있어도 이게 거래는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금 같은 경우는 내가 자고 있어도 남이 보내면 들어와 있고요. 자동이체 같은 거나 정기 적금 같은 것도 설정해 놓으면 내가 모르는 폰을 보고 있지 않아도 이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일단 첫 번째로 달랐고, 그리고 아까 엠로그 데이터에서 대응하는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가지 않고 사실 이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단은 은행 기준으로는 어카운트가 있는데요. 이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좌 속성도 되게 달랐어요. 입출금이 있는 그런 요구불 계좌도 있고요. 예금성이 있는 계좌도 있고요.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는 모임 통장이라고 해서 모임주가 계좌를 개설하면 모임원이 다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계좌를 통해서 자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파생시켜서 상품도 만들 수 있고, 이 계좌에 체크카드를 연결하고 체크카드가 또 재발급도 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계좌도 사실 상태 코드가 다 달라요. 정산일 수도 있고 만기해지할 수도 있고요, 중도해지도 할 수도 있고요, 긴급 출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금융수단의 어떤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으로 사실 가기 전까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부분인데, 은행이라고 하면 이체하고 결제하고 이런 ATM 넣고 이 정도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수백 가지 다양하게 분류되는 거래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계좌를 이체를 할 때 내 계좌로 이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 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는데 거기 또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이 있어요. 농협으로도 보낼 수 있고 국민은행으로 보낼 수 있고,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도 되게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오픈뱅킹이라든지 마이데이터 사업과 같은 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업자들이 나와서 거래 형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 데이터에서의 다양한 거래 내역을 데이터를 보는 저조차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데이터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좀 본질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거를 우리 회사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이해도가 높아지면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우리 수준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임플라이 피봇을 이용해보자 라고 이제 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제가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플라이 피봇의 활용 배경은 제가 사내 대시보드 툴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광고 담당자분들이 작업하는 피봇을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태블러와 비교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접근성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분석가가 굉장히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넓게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마침 저희 데이터 팀 내에서 거래 내역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라이 구조를 보면서 그 세그멘테이션 한 그 테이블 구조가 저희 카테고리 컬럼에 이제 뎁스로 여러 개 있는데
이걸 테이블화에서도 볼 수 있지만 디멘전으로 넣어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더 잘 활용해보고 보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고요. 대시보드의 사실 목표는 저희가 금융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사실은 접근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핵심 지표들을 빠르게 이제 파악하고 리포트를 발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었고, 복잡한 숫자 테이블을 좀 차트화시켜서 인사이트를 좀 최대화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팀의 숙명인 이제 분석 요청 니즈를 좀 줄여서 좀 민주화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내역이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그 분류별로 주요 지표를 선정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거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시각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피봇 기능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제가 피봇은 다 써봤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도 있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대시보드를 만들면서 데이터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이걸 또 이용을 해서 내부적으로도 지수를 개발해가지고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내에서 지금 만든 대시보드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몇 개 포인트들을 몇 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지만 맨 위에 이제 마크다운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금융에서 옛날에 이제 트래픽 관점에서 분석을 할 때는 뭐 수치가 조금 차이 나도 넘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빨리 분석해서 기술 도입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금융에서는 수치가 차이 나면 되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수치가 다르지? 이 기준이 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마크다운을 사실 저는 위키화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안에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토픽별로 좀 잘라서 페이지 기능을 써서 사실상 거의 뭐 데이터 대시보드 웹페이지 같이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타임 컴패리전인데요. 이걸 통해서 원데이백이라든지 원릭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시차에 대한 통계 정보를 되게 마음껏 제가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뭐 스태게리아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금융기관이 또 여러 개다 보니까 그런 거래량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트리맵을 이용해서 다양한 차트로 시각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키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오픈뱅킹 같은 경우에는 오픈뱅킹 입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용기관이 있고 그 이용기관을 통해서 다른 타행이 계좌를 통해서 저희 카뱅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오픈뱅킹 이용기관에서 어떤 다른 기관에서 우리한테 오는지 이런 흐름이 사실은 데이터로 숫자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차트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옆에 이제 스타 매트릭스도 사실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송금은 되게 국가가 굉장히 많고 일자별로 보기가 이렇게 펼쳐져서 보는 게 사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일별로 차이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스파 매트릭스를 통해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12월 쪽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지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전략적으로나 리스크적으로 좀 더 핵심적인 지수를 보고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더 응용을 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었고, 지금 전략팀이랑 리스크팀에서도 이 대시보드를 공유하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이슈 뱅크런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은행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은행문 샷다 닫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모바일을 가지고 수초 내에 자기의 자금을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쉽게 내 자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사실 이거 굉장히 주의하고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사실 예의주시하면서 이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 올해 이런 뱅크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이슈가 팡팡 터졌는데, 이럴 때마다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데이터 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영향을 받죠. 얼마나 빠졌어요? 얼마나 저희한테 바로 이제 연락이 오고 그 다음날 오고, 저희는 사실상 빨리 이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고 어디서 조회를 해야 되고 빨리 리포트를 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게 그날 하루 정신없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인플라이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면서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런 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오픈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쉽게 풀어서 제가 공지를 이제 올렸는데, 그 중에 발췌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평소 일별이체 얼마나 돼요? 라고 했는데, 사실 서비스에 되게 기본적인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내에. 그래서 분석가들도 사실 잘 모르고요. 딱 찔렀을 때 일별이체 얼마지? 이렇게 했을 때 모르는 분들 많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그런 통계를 바로 보실 수 있게 이제 대시보드를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두 번째는 이슈가 터졌을 때 대시보드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도 저희가 일일이 다 하기보다는 잘 정리된 대시보드가 있었을 때 이런 거를 활용하기가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검증 데이터 얼마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검증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사실 대시보드 자체는 모니터링이나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금융 데이터 자체 이 거래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리 회사의 그 직원분들이 대시보드에 들어와서 사전처럼 이걸 다 이해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것들도 넣어봤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데이터가 궁금하면 대시보드 와서 이렇게 저렇게 써보면서 이해도 하시고 본인들 각자 그 서비스에 맞게끔 잘 이제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가 좀 수개월 동안 그 작업을 저희 옆에 있는 그 기술팀의 제트와 함께 열심히 이제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하면서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좀 에피소드를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월별 통계, 이제 타임 컴패리즌 기능을 쓰는데 월별 통계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저기 이제 값을 봤더니 월별 통계 자체의 값은 맞는데 이 차이가 값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맞지? 그래서 저희 데이터가 잘못됐나? 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사실 이제 보니까 예를 들면 2월 28일 기준으로 월별 통계를 원만스백을 해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28일이면은 이전에 1월달 거 28일치를 비교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트래픽 기준으로는 똑같이 28일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이 금융에서는 월로 이 금액이 어떤 건지 이렇게 보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2월달 통계와 1월달 통계를 비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 3일치가 사실 들어가야지 저희 쪽에서는 맞는 거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플라이 쪽에 좀 얘기를 해드렸고,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과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또 들어주셔가지고 잘 반영이 되어서 이번 올해 또 상반기에 기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통계값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저한테 전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원만 스펙 하게 되면 2월 15일의 날짜가 1월 15일 날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저희 쪽은 월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월급날 이런 것도 사실 근데 다 모든 데이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법한 얘기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 중요시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어떤 분야든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데이터 읽고 분석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질의 데이터와 도메인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거를 빨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지만 비즈니스 차원에서 분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는 분야에서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모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데모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데모. 제가 데모를 봐야지. 다는 저희가 내부 반출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부만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별로 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각 이제 저희가 주요한 지표들을 가지고 시각화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피봇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크다운 기능을 통해서 각 그 카테고리나 분류별로의 설명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타임 컴패리전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스택 에리아들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컨디셔널 포매팅 써가지고 실제로 뭐 전월 대비 얼마나 오르고 이런 것들도 조건을 다 넣어서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여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하게 차트를 써서 주요한 지표들을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도 분석하기에도 굉장히 빠르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그 데이터에 맞게끔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